안녕하세요. 시언어 기초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문과 분기문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반복문에는요, while, do while, for문이 있고요. 분기문으로는 break, continue, go t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프린트문을 이렇게 5번을 쓰게 되는데 5번을 안 쓰고 딱 한 번만 써서 프린트를 5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4개의 프린트문을 없애고 프린트문 1개를 가지고 이 5번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hile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while 반복 루프는 조건이 만족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while 뒤에 컨디션, 여기에 조건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 하나 이상의 문장들의 블록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그 다음에 while문 뒤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짓이면은 빠져나오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while 반복 루프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if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때요. if문 뒤에도 조건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if하고 while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if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이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if문 뒤에는 이 문장이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while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이 문장이 여러 번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num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num equal 20이라고 한번 출력이 되고요. num이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num이 21이 됐는데 빠져나오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num이 처음에 20이에요. 그럼 20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24가 될 때까지 출력이 되죠. 그래서 5줄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가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if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while은 여러 번 반복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while을 사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0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프린트문을 11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을 쓰는데 이때 while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 whil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값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적습니다. 초기값이 0이에요. 0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조건식은 10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하는 문장을 적습니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printf에서요. i를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i 값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죠. 0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에서 증가식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엔터 역할하는 printf문 하나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while은 어떻게 수행이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조건식을 살펴보죠. 조건식이 예를 들어서 참이면은 반복한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은 while문 뒤에 있는 while문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while을 이용을 해서 합계와 평균 구하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넣는데 10부터 20까지 합을 구하고요. 10부터 20까지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num을 10이라고 넣어주고요. 조건은 20보다 num이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num을 계속 sum에다 넣어주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sum에는 1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 다음에 여기서 num이 하나가 증가가 되니까 10 더하기 11이 되고 쭉 해서 20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카운트는 이 num의 횟수예요. 이 더해지는 횟수를 카운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10부터 20까지니까 11번이잖아요. 그럼 카운트 11로 썸을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DVC++에다가 이렇게 차례대로 그 변수 선언과 초기값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써줬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합 프린트 해주고요. 평균 프린트 해줬어요. 그리고 컴파일을 실행해주고요. 실행을 했더니 10부터 20까지 합은 165, 10부터 20까지의 평균은 1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전 시간에요, 스위치임을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한 번만 그 수식이 실행이 됐는데요. while문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칙 연산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이 산술 연산을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고요. 000을 입력하면 종료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while문에다가 자, 000일 때 num1도 000일 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때 0이 아니고 예, 문자 0도 아니고요. 숫자 0도 아니면은 이 while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스위치문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OP가 이제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 그 다음에 디폴트일 때 실행을 시켜주고, 이때 주의할 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while문에서 또 물어봐서 이 num1과 num2 그리고 OP의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연산들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다면은 요 스위치문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000을 입력을 해서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식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요 프린트 문장, 그 다음에 scanf 문장을 꼭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세요를 만났어요. 한번 여기 수식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입력하세요를 만났어요. 000이 아니면은 이제 그 스캔F에서 입력받은 값이 다시 여기 while문으로 들어가서 조건식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000이 아니면 다시 스위치문이 돌아가고요. 이게 거짓이에요. 000이에요. 그러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VC++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F, scanf에서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작성을 했어요. 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디폴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죠. 수식을 입력을 받고 이 입력받은 걸 가지고 또 while문 조건식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을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세요 해서 3 더하기 5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OP가 더하기니까 덧셈 연산 결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56 빼기 51을 했어요. 마이너스니까 뺄셈 연산 됐고요. 곱하기 32 곱하기 23을 했습니다. 곱하기 연산해서 736 나왔고요. 그리고 나누기 연산했습니다. 그래서 몫인 4가 나왔어요. 그리고 000. 자, 이때 여러분 띄어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각각 여기는 num1, 여기는 OP, 여기는 num2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doWhile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doWhile은 먼저 do 다음의 문장들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로 가요. 그래서 while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이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이되면 다시 이 문장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문장들의 블록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은 다시 그 문장 실행, 거짓이면은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가 바로 doWhile입니다. 자, 0부터 10까지 출력하기를 우리가 doWhile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 할 건데요. 살펴보면은 자, i 초기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o 해서 반복할 문장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럼 이 문장이 먼저 출력이 돼요. 그래서 0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i 값 증가를 시켜주고 while문 뒤에 있는 조건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i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다시 반복할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DVC++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넣어줬고요. 그리고 두 while문 적어줬고, 그리고 프린트 F문에서 엔터를 쳐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0부터 10까지 숫자가 옆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죠. 0, 1, 2, 3 쭉 해서 10까지 나열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0부터 10까지 쭉 출력이 되고요. 엔터 했으니까 한 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for는 구조가 이렇게 돼요. 초기식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적어주고 증감식을 적어주는데 이때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을 꼭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식 예를 들어서 이제 x는 1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x를 가지고 조건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증감식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x가 거짓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한루프에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x는 1,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줬으니까 프린트 F에 의해서 이거는 1부터 5까지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복할 문장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or문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한번 실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식을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참이면 반복할 실행문으로 가서 그 문장들을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서 식을 증가하거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를 시키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봐요. 조건식이 참이면은 문장을 또 반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증감식, 증가나 감소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럼 for문을 이용을 해서 0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처음에 초기값 i는 0, 0부터 10까지 출력할 거니까 i는 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10까지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i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할 문장을 적어줬어요. 프린트 F, 그래서 i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DVC++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form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컴파일로 실행을 해주면 결과가 똑같이 우리 아까 두 while 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or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합계와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계산에 사용할 값 생성하는 num 그리고 sum 합을 저장할 변수 sum 그리고 계산에 사용한 값의 수를 카운트해주는 count를 선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formula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구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값,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form은 썼습니다. 그리고 10부터 20까지 합 출력하는 문장, 10부터 20까지 평균 구하는 문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컴파일로 실행을 해주면은 10부터 20까지 합 165 나오고요. 10부터 20까지의 평균 15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or문을 구성하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반복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 4개는 모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 초기식을 생략을 했다. 그러면은 이 for문 앞에다가 이렇게 초기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true가 돼요. 그래서 무한 반복됩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증감식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for문 안에 이렇게 증감식을 또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한 문장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실행하는 문장이 없어요. 대신에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연산이 i++ 하는 동안에 시간 지형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다 안 적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for 다음에 세미콜론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바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부분을 if문이라든지 이런 조건식을 써서 if문에서 여기 조건에 만족하면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우리가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for는 또 중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중첩된 for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문 안에 포문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포문 안에 포문을 적는데 이때 i가 1일 때 안에 있는 for의 j가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프린트문이 프린트 f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가 2로 증가가 돼요. 2로 증가가 됐을 때 또 j가 1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프린트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가 1일 때 j가 1부터 9까지,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쭉 해서 i가 9일 때 j가 1부터 9까지 프린트 f문이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 프린트 f문은 몇 번 실행이 되느냐? i가 1부터 9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j가 1부터 9까지 그래서 81번 실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프린트 f의 n 같은 경우에 엔터의 역할이죠. 문장 끝. 요거는 9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i가 1부터 9까지 실행을 하게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첩된 for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엔 i 값 들어가고요. 두 번째 j 값, 그 다음에 i하고 j하고 곱한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정수 두 자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쫙 줄을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DVC++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문 써주고요. 자, DVC++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J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J 부분 적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여기 이제 i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j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 곱하기 j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수 타입으로 두 자리를 이렇게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 자릿수를 맞춰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실행을 시키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자리가 맞춰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자릿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두 자리, 여기도 두 자릿수기 때문에 앞에 한 칸이 비어지고요. 그래서 9 적고 한 칸 띄우고 9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다가 %ed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r하고 while하고 형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for는 가로 안에 이렇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다 들어있는데 그 while인 경우에는요. 초기식은 바깥으로 빼주고요. 조건식 가로 안에 적어주고 증감식은 그 반복문 안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for문을 그대로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while문을 그대로 for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or하고 while하고 do while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for와 while인 경우에는 조건식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문장을 수행하고요. do while인 경우에는 일단 먼저 문장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를 합니다. 자, 이제는 분기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분기문은 이제 break, continue, go to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계속 나오는 return이 있는데요. 이 return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break와 continue와 go to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reak는 반복문 for나 while이나 do while 반복문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한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무한루프는 아니지만 자, i가 1부터 하나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자, i%3이니까 i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 3의 배수가 되는 3을 만났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i 값은 1과 2가 출력이 되고 3이 됐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for나 while이나 do while의 반복문 안에서 사용을 해서
무한 루프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식이 됐을 때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브레이크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위치문에서도 브레이크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도 브레이크를 쓰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브레이크 분기문이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문 같은 경우에는 자, 루프의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컨티뉴를 만나면. 그래서 포문인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i%이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에서 i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력은 뭐가 되겠어요? 홀수만 출력이 되는 거죠. 1부터 해서 홀수만 출력이 되고 짝수가 되면 출력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while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컨티뉴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넘어가요. i는 10보다 작으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증가식이 지금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do while 같은 경우에 자, continue문을 만나면은 여기 while 뒤에 있는 이 조건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으로,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for 같은 경우에는 증감식으로 가게 되고요. while이나 do while은 조건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go to 분기문이 있는데요. go to 분기문은 레이블과 같이 함께 커플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레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름을 적고 콜론을 적고요. 그럼 go to exit에서 이 exit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i가 i%3이 0이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만나면은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로 가는 거죠. exit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go to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복문 중에서 while, for, do whil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분기문을 브레이크하고 컨티뉴하고 go to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while이랑 for는 조건식을 먼저 한번 보고요. 조건식이 참일 때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요. do while은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살펴보는 거였고요. 분기문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블럭에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컨티뉴는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go to는 그 레이블과 같이 한 쌍이 돼서 해당되는 레이블로 점프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학습 내용은 반복문과 분기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